문법 원래 그 처음부터 가야 되는데 기호는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피테크 1204 4호로인데 이쪽에 조금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자, 문법 31번이거든요. 자, 이거 답이 몇 번 나옵니까? 네네. 상관없어요. 뭐 풀으셔도 되고 안 풀으셔도 되고 힌트를 제가 드릴게요. A, B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하시네. 그래서 이거 저기 처음 오셨으니까 저 갖다 주기 메모도 해가면서 그 프린트 갖고 하셔도 되거든요. 뭐가 있냐면 뭐 영어들 웬만큼 하시니까 다 잘하실 건데 이게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 영어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어의 차이점만 잘 구별하시면 돼요. 그럼 두 가지가 다 실력이 동시에 늘 수도 있는데 영어는 앞으로 갈수록 중요할까요? 뒤로 갈수록 중요할까요? 말이 앞에가 중요하죠. 영어는 이제 앞에가 중요하고요. 한국어는 뒤인데 지금 뭐 국어 시간 아니니까 빼고. 그래서 일단 앞으로 가는 애들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 좀 적어놓으실게. 첫 번째 앞으로 가서 중요한 애들 첫 번째가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 나온다는 거. 되게 쉬운 거지만 좀 적어놓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들 좀 뭐죠? 부정어죠. 부정. no라든가 not 같은 거 이런 거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게 강조가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의문사죠. 의문사. 보통 우리가 WH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보내시면은 바로 지금 푸실 문제가 옛날하고 좀 달라진 건데 뭐 여러분들 지금 처음 하시는 거니까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거기다 어순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31번에다. 그래서 어순 문제가 지금 받아보신 문제가 사실 이제 10개는 이제 뭐죠? 거기 답 고르시면 되고 그다음 뒤에 5개는 이제 틀린 거 고르시는 건데 10개 중에서 무려 어순 문제가 32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 있지 또? 여기 뒤에는 약간 좀 빠지긴 하는데 37번도 그렇고 39번도 그렇고 40번도 그렇고 그러니까 10문제 중에서 거의 5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얘가 거의 뭐 한 10개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여러분 문법책 보시면 알겠지만 어순으로 되어 있는 문법책은 없죠.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일단 기본이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앞으로 보내고 나시면 좀 쉽게 풀 수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저기 뭐죠? 따로 이렇게 뭐 옛날에 시제가 한 10개씩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시제 세보시면 알지만 뭐 시제 거기도 한두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공부하시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 아이템별로 공부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잘하셨는데 지금 비번 이거 동의하십니까? 네, 그죠. 근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거기 앞에 나돌리 있죠? 그 나돌리 이제 앞으로 보내는 거. 그다음 밑줄 쳐놓으시면 되고 비번. 이유를 알고 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다음에 R 자리에다 뭐라고 써놓으시면 되냐면 여기다가 did라고 좀 하나 써놓으시고요. 이게 또 시험에 또 잘 나왔어요. 나돌리 이렇게 있으면은 물론 뭐 얘도 많이 나오지만. 그다음에 이제 did 이런 식으로 좀 하나 적어놓으시고. 네.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걸 하루 종일 풀면 풀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몇 분 동안에 풀어야 될까요? 이 31번 한 문제. 이 시간이 문제인 겁니다. 10초는 좀 넘어있고 1분당 4개씩 풀어야 돼요. 1분당 4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원래대로 따지면 1번서부터 이게 지금 쉬운 문제 나오는데 25분 동안에 푸셔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제 한 1분당 2개 정도가 되겠지만 문제가 거기 41번서부터 보시면 알지만 여기 41번서부터 45번 오늘 안 받으셨던 뒤 보시면 이제 50번까지 보시면 틀린 걸 고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충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오늘 다 수업을 하고 갔는데 1번서부터 40번까지를 한 15분 정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10개 있죠. 한 10분 걸립니다. 이게 뒤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기 계산해 보시면 알지만 뭐 이게 뭐야? 그럼 거의 다 한 1분당 한 서너 개 정도 푸셔야 좀 여유가 있겠죠? 10초는 좀 넘어 있고 자 그래서 그걸 좀 적어놓으시고요. 거기 지금 R라고 돼 있죠. R. 근데 R하고 did나 뭐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정리해드릴 건데 순서대로 R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 비동사라고 하죠. 그냥 한글로 써놓으세요. 비조. 그다음에 나중에 또 배우실 겁니다. 뭐 have라든가 뭐 had에서 이 완료거든요. 완료. 그래서 일단 그 한글로 좀 적어놓으세요. 비조한 이렇게 좀 적어놓으시고 자 아무리 특강이라도 필기는 좀 열심히 하고 가십시오. 나중에 다 도움이 되실 테니까. 그래서 이 일반 동사는 앞으로 못 와요. 근데 이제 이런 비동사, 조동사 완료는 앞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얘들이 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ot 부사, only 부사. 부사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도치가 되는 거죠. 이 뒤에 보시면 조동사. 도치도 좀 복잡한데 일단 조금 쉬운 거니까 not only are 여기서 그냥 끝내주시는 거예요.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해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해석은 해야 될 문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가볍게 풀어봤습니다. 이거 이해 가시나요? 네, 이거 실력 좋으신 겁니다. 자, 그럼 이해 가시는 거 이제 필을 살려서 32번까지. 자,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푸시는 거예요. 32번? 네, 답이. 처음에 바로 저 1번 쓰셨나요? 예. 네, 저기 그 비교를 좀 말씀해 보시죠. 이게 좀 쉬운 문제가 아닌데. 동사가 그러니까 일단 동사가 없죠, 그죠?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generally가 있습니다. generally 거기다 좀 네모를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부사의 위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원래 동사로 따져보자면 뭐 이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is 있죠. 그 얘도 동사고 그다음에 이 attribute이라는 말도 원래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동으로 보이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어차피 이것도 좀 이렇게 두 개 동사가 두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비조함 배우셨죠? 이거 한번 다시 써볼까요? 자, 이거 가지고 한번 하는 방법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다가 이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와요. 뭐 비동사들든가 조동사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거 똑같이 완료 완료가 있을 때 이렇게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게 쉽습니다. 부사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이거 보면 뭐 ing 나올 수도 있고, 뭐 진행형, 그다음에 과거분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수동 뭐 이렇게 해서 완료. 마지막으로 조동사랑 원형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겠고. 그런데 부사를 쓸 때 부사가 지금 예를 들어 여기, 그다음에 또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들어갈까요, 부사가? 이렇게 앞에 올까요? 중간에 올까요? 뒤에 올까요? 중간에 옵니다. 중간에 와서 사이좋게 앞에도 꾸며주고 뒤에도 꾸며주고, 앞에가 동사원, 동사투 이런 게 문법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정해 이렇게 좀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문제를 잘 풀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제 교재는 다 문제집밖에 없습니다. 무슨 원래 교재가 없으니까요. 자, 이게 시간 낭비입니다. 자, 그거까지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 그거였는데 제너럴이란 말을 갖다가 이제 사이다 집어넣는 거. 자, 뭐 그냥 보시면 또 예번 나오겠습니다. 이거 이해가시죠? 네, 네, 그죠. 잘하시니까. 자, 한 분은 풀어주고 한 분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거니 받거니. 자, 이거 보면 시간 금방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33번 가겠습니다. 답이? D번 잘하시네요. 자, 이것도 앞에 그 3에서 끝났습니다. 이거 뒤에 거까지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영어가 앞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고민하실 필요 없이 뭐 셋 이걸로. 당연히 복수인데 거기 A하고 D하고 묶어놓으시면 참 좋아요. 이게 과거형은 사실 복수 구별이 잘 안 됩니다. B번은 뭐 복수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C번도 이제 단수 복수는 되는데 일단 그 A하고 D하고 묶어놓으시고 모양이 상당히 비슷한데 그 A, D에다 뭐라고 써놓으시면 되냐면 60%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건 왜 제가 60%라고 하냐면 문법의 거의 반 이상 이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어동사 나왔을 때 동사 S 붙냐 없느냐 이거.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뭐 단수 복수 개념이 별로 없죠. 그냥 나는 학생입니다. 그냥 뭐 우리 학생이에요. 뭐 다 똑같이 쓰는데 걔들은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실 때도 A냐 D냐를 먼저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빨리 풀려면. 그래서 일단 D만 맞으면 되는데 여기서 거기까지 모셔도 되지만 그래도 하나 또 알고 계실 게 가르쳐드릴 게 많습니다. 좀 어려워서 좀 빠르지 않으세요? 네, 괜찮아요. 좀 빠르지 않으세요? 제가 좀 많이 좀 빠릅니다. 왜냐면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그 뒤에 포인트가 뭐냐면 to have come인데 거기다 좀 밑으로 쳐놓으시고요. 이것도 옛날에 뭐 완료 부정사 이렇게 배우셨는데 그거 안 좋고 별로. 자,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하시는 게 뭐냐면 충전을 하면서 색깔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거기다가 뭐죠 해피피. 자, 저 뭐죠 해피피라고 좀 적어놓으시고. 여러분 사실 완료인데 완료. 제가 완료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완료가 변형된 형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변형된 거냐면요. 이제 처음 게 투가 들어갔어요. 투가 들어가서 투 해피피. 그러니까 묶어서 한 번 정리하시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적어놓으시고 두 번째가 뭐니까 두 번째가 이제 그 heavy pp가 있죠. ing 붙여갖고 heavy pp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조동사 들어갔을 때 조동사 앞에 조동사 들어가서 그다음에 또 뒤에 heavy pp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다 완료를 변형시켜 놓은 건데요. 자 묶어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투가 들어갔다, 뭐 ing가 들어갔다, 또 그다음에 조동사 들어갔다 이렇게. 자 이게 공통점. heavy pp가 들어가는데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heavy p 눈에 보이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저기 잘하시는 거 투 다음에 이렇게 원형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이것도 뭐죠? ing 앞에 원형 붙여야죠. 그다음에 조사 다음이랑 원형 들어가야 되죠. 맞죠? 네, 근데 중요한 게 이 지금 원형 대신에 다 이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만약에 앞에 동사가 나왔습니다. 동사원이 있어요. 얘들이 만약에 동사 투로 쓰였다고 치면은 자, 이 원, 투의 차이는 바로 넣으셔야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먼저. 이게 요거 이해가세요? 네, 이거 쉬운 말로 그냥 아주 쉬운 말로 원투 키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뽀뽀하는 거나 바라는 거나 비슷한 시점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막 앞에 동사가 원이고 뒤에 동사가 투면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 이게 현재면은 이게 과거가 되는 건데 이게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투 다음에 원형을 투 다음에 과거를 못 쓰죠, 그죠? ing 앞에도 과거를 못 쓰잖아요. 그다음에 또 조동사 다음에도 과거를 못 쓰고. 그래서 굳이 뭐 하나 말을 만든다면 하나 거기다 써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원과 현 완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돼요. 제가 만든 말인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거기다 하나 적어놓으시고요. 원과 현은. 그래서 뭔 얘기냐면 만약에 지금 다 원형을 써야 될 자리죠. 원형을 써야 될 자리에 만약에 과거를 쓰고 싶으실 때는 그때 현재 완료를 쓰시면 돼요. 자 이유는 이게 원형 되죠, 그죠?
이게 이제 have가 원래 원형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PP가 과거분사가 과거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은 그래서 이 과거의 뜻을 갖고 있는 원형 이렇게 생각하시고 귀찮으신 분들은 이거 나오면 그냥 먼저예요. 먼저. 그걸 한 번에 끝내는 겁니다. 완료 부정사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럼 쉽게 가면 뭐냐면요. 그 일본 영어의 잔재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그 D번 같은 경우도 자 믿는 게 먼저겠어요? 아니면 뭐가 온 게 먼저겠습니까? 자, 뭐가 먼저죠? 온 게 먼저죠. 그러니까 먼저 왔다고들 믿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따지자면 그 온 시점이 이제 had come이 되는 겁니다. had come. 그래서 과거완료가 되는데 이 과거완료 연결이 안 되니까 have로 바꾸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완료가 이렇게 변형돼 있다고 할 때 무조건 먼저 하시면 되는데 그래야지 맞겠죠. 왜냐하면 거기 의미로 봐도 뭐 굳이 앞에 트리에서 사실 끝난 문제지만 뭐 정확히 보자면. 세 명의 죽은 사람들이 뭘 믿으면 안 되죠. 죽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죽은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믿고 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수동이 되는 게 맞고요. 수동 거기 이제 두 개밖에 없잖아요. A 아니면 D니까 바로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복수라서 그냥 바로 D번 가면 되는데 굳이 정확하게 보자면 자, from a small village가 나오니까 작은 마을에서 왔다가 거기서 세 명이 죽은 거죠. 온 게 먼저 맞죠? 죽은 게 나중이고요. 거기 보니까 this is가 이제 어떤 뭐 죽은 거니까 이거 사망한 거니까 자, 딴 데서 온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죽었던 시제가 과거가 되고요. 자, 그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34번 가겠습니다. 자, 남자분이 34번. 그 A번. 근데 이건 진짜 사실 그 다 에버가 붙었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하나 그 재미삼아 또 제가 또 왜냐면 좀 어린 학생들도 가르치다 보니까 성인반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수업이 좀 딱딱한 게 좋으세요? 재밌는 게 좋으세요? 근데 또 너무 또 딱딱하게 하면 좀 그럴 것 같아갖고 자 후하고 훔하고 맞짱을 뜨면 누가 이길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후하고 훔하고 맞짱을 뜨면 누가 이기죠? 그러니까 후는 주격이잖아요. 훔이 목적격이고 자 이거 둘이 싸워요. 그럼 누가 이기죠? 이러면 후가 이기는 겁니다. 까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게 어른분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초등학교 애들한테 그래요. 그래서 야 후가 담배를 피는 아이야. 후 이거 얘가 이제 지나가면은 그 훔이 쫍니다. 이거 쫄아요. 자, 흠씬 맞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너무 썰라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자, 중요한 건 후가 주격이니까 주격이 목적격보다 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훔을 후로 대신할 수는 있어도 후를 훔으로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런 경우도 A, B가 같이 나오면 좀 A 쪽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자, 주격이만 바라면 되는데 그 뒤에 보시면 그 answers가 동사 아니에요. 그죠? 발동사니까 그냥 주로 쓰시면 되겠고. 근데 이걸 훔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자, 그것만 몇 개만 제가 좀 적어드릴게요. 자, 주격이지만 훔을 써야 될 때. 다른 문제에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잘 나가다가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동사 나왔습니다. 근데 분명히 주격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제 저걸 써야 되는 경우가 뭐냐면 뭐라 써주시게 훔을 써야 되는 경우죠. 훔을 써야 되는 경우가 앞에다 적어주시게 머스터 좀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머스터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어록이라든가 머스터 어록. 자, 그다음에 무슨 또 최근에 나온 게 매니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고. 이건 대충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거 사실 주어예요, 주어인데 앞에 걸 받아줄 때 그들 중에 대부분 맞죠? 그다음에 이거 그들 다 그다음에 그들 중에 많은 부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실 때 뭐 어로품, 매니어품, 머스터품 이런 식으로. 자, 사실 이제 시험이 이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이렇게 그죠? 여기 가시죠. 사실 주어입니다. 다. 근데 이제 어차피 전치사 다음에 다 목적을 써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경우가 아니면 다 그냥 후로 쓰세요. 후하고 훔하고 이제 판단이 빠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분도 마찬가지지만 고득점을 맞으시려면 문법이 아무리 안 나와도 한 85, 90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800점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85, 90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해석해서 푸시다 보면은 반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빨리 나간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제 시험을 봐보세요. 모의고사를 봐보시면 그럼 그때 느끼십니다. 딱 시험 보러 가시면 아, 저 사람이 그래서 저렇게 정신없이 했구나라는 것을 토익하고 또 틀려요. 토익은 그냥 그 어떤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죠. 좀 생각하면 되는데 하여튼 탭스는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뭐 1분당 4개 조금 이따 독해 풀어보시면 더 골치 아플 거예요. 자, 오늘 일부 좀 어려운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가시면 되죠. 자, 이거 그냥 원래 학생들처럼 쭉쭉 나갈게요. 자, 이거 한 번만 이게 녹화